지호야, 대체 언제부터였어? 그게 그냥 몇 달 전부터. 몇 달? 몇 달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내 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유가 그거야? 너 진짜 개 같은 놈이야. 알아? 그만해, 유나. 내가 뭘 그만해? 내 남편이 딴 여자랑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조용히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면 뭐 실수였다고? 순간의 감정이라고? 너 진짜 역겹다. 나도 헷갈렸어. 헷갈렸다고? 헷갈려서 다른 여자랑 자고 헷갈려서 내 눈을 피해왔어? 이게 사랑이야? 됐어? 이제 끝이야. 너랑 나 여기까지야.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밤거리는 언제나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퇴근 후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거리는 회사원들로 북적였다. 모두 하루를 마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사람, 호프집에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무리들, 혼자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까지.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오늘은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퇴근 후 바로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았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해야 할까. 예전에는 퇴근 후 유나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당연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반복되는 일상, 특별한 대화 없이 흘러가는 시간, 어쩌면 지루함이 쌓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질 때쯤 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선배, 오늘도 한잔 할래요? 나는 몇 초간 망설였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로 갈까? 혜진과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몇 개월 전이었다. 부서 회식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자연스럽게 둘이 남았다.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라는 혜진의 제안에 가볍게 응했던 게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따로 술을 마셨다. 처음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 말 못할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졌다.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편했고 즐거웠다. 혜진은 나보다 5살 어린 후배였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팀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와 대화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못하는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고 가끔은 농담처럼 서로의 사적인 고민도 나눴다. 선배, 유나 씨랑 요즘도 잘 지내요? 그냥 뭐. 그렇지. 그냥 그래요? 오래 사귀면 다 그렇지 뭐. 혜진은 조용히 내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도 선배는 멋있어요. 유나 씨가 좋아할 만해요.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혜진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이상했다. 기분 좋으면서도 묘하게 불편했다. 우리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농담처럼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싫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순간 내 말투가 애매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리고 혜진도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러면 됐어요. 난 선배랑 마시는 게 재밌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냥 잠만 다시 들었다. 집에 돌아가면 유나는 내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바빴어. 응, 일이 좀 많았어.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혜진과의 술자리가 단순한 회식 견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었다. 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그냥 마시는 것뿐이야. 우리는 동료야.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았다. 이게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감정이 문제를 만들 거라는 걸. 선배, 오늘은 좀 늦었네요. 혜진은 소주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이미 반병 정도는 비운 상태였다. 나는 코트를 벗어 옆자리에 걸쳐두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스피커, 공공, 어쩌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졌어. 회의! 아니면 일부러 늦게 온 거예요. 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스피커,
그냥 회의가 길었어. 나는 조용히 잔을 채웠다. 혜진도 별말 없이 잔을 내밀었다. 유리는 가볍게 부딪혔고 우리는 한 모금씩 소주를 넘겼다. 선배, 혹시 지금의 삶이 지겹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잔을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스피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혜진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피커, 매일 같은 회사, 같은 얼굴들, 같은 루틴. 난 가끔 생각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말없이 소주병을 들었다. 그녀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스피커, 그럼 넌 어떤 삶을 원하는데? 혜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피식 웃었다. 글쎄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선배는요? 스피커, 유나 씨랑 행복해요? 그건 그냥 스피커, 그냥 뭐요? 혜진은 웃으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스피커,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야. 스피커, 그런데 왜 난 그 말이 안 믿기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도 조용히 술을 마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술집 안은 한산해졌고 우리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피커,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혜진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가지 마요. 스피커, 혜진아, 이제 늦었어.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입을 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선배, 우리 너무 위험한가요? 그 질문에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혜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그렇지만 선배, 회사에서 잠깐 빠져나올래요? 나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내 쪽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답장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나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어디서 볼까?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이미 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몇 분 후 혜진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다. 회사 앞 카페로 와요. 10분 뒤 오후 4시 30분. 창밖에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고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낯선 카페로 들어갔다. 이곳이라면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적었다. 혜진은 먼저 안쪽 자리로 걸어가 앉았고 나는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선배, 난 바닐라 라떼, 선배는 아메리카노. 나는 짧게 대답하고 직원에게 주문을 넘겼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내 표정을 가만히 살피며 말했다. 선배, 요즘 재미없죠? 나는 살짝 당황해서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그냥 전반적으로 삶 자체가 지루하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 혜진은 젓가락을 돌리듯 커피 스틱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새로운 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카페 바깥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바람에 휘날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로운 거라니. 뭘 말하는 거야?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몰라서 물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니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내 안에 혼란의 그녀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혜진아, 우리 선배는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회피하고 아닌 척하고 변명하고.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내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선배, 무서워요. 뭐가?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다 안 되잖아. 혜진은 핏이 굳었다. 안 되는 게 뭔데요? 선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데요? 나는 입을 때려다가 닫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사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선배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정직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선을 넘었다. 왔어! 유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내 쪽을 바라봤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늦었네. 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 많았어? 뭐, 조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얼른 앉아. 난 할 일이 있어서 방에 좀 들어갈게. 나는 식탁을 내려다봤다. 차려진 음식들이 너무 익숙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익숙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고마워. 근데 나 별로 배 안 고파서. 유나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조금이라도 먹어. 아까 저녁 안 먹었다면서. 선배, 여긴 우리 둘만의 공간이에요. 혜진은 소파에 앉아 내 옆으로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로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혜진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혜진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선배는 후회해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잘 모르겠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난 후회 안 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지호야. 응? 이거 무슨 뜻이야? 대답해줘.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냥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 유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회사 동료가 보고 싶다고 해?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들킨 순간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졌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유나야. 미안해. 그 말이 나오자 유나는 허탈한 듯 웃었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덜 상처받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잖아. 지호야.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유나는 그런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아.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혜진이랑 만났어. 만났어? 유나는 천천히 되물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짧게 대답했다. 응. 그 순간 유나는 잠시 눈을 감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어? 몇 달 됐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있다 라고 말하면 너무 뻔한 거짓말 같았다. 없었다 라고 하면 너무 비겁했다. 결국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있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유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그녀는 다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이미 그녀에게 충분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뭐?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나야, 잠깐만. 나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유나는 피하지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제 지쳤어. 처음부터 알았어. 선배가 변했다는 걸.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선배 표정이 많이 달라졌거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어. 나랑 같이 있어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처음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근데 아니었잖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유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단지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유나야, 제발. 하지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한 유나는 내 손을 조용히 밀어냈다. 나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짐을 싸지도 않았고 당장 나가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어. 이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안 그래도 불편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혜진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없는 동안 유나도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다가 유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다 문득 화면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민지. 나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보고 무심코 물었다. 친구야? 유나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냥 친구. 나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렇구나. 그냥 흘려넘겼다. 나는 그때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느라 바빴다. 내가 더 이상 유나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유나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남처럼 변해갔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점점 사라졌다. 가끔씩 유나와 눈이 마주치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유나는 그저 짧게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유나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호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나는 숨을 한번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지호야, 사랑이 없어지면 관계도 끝나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는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다. 유나야, 그래도 우리 그냥 인정하자. 유나는 내 말을 잘랐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끝내자. 나는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숨이 막혀오는 걸 느꼈다. 나는 정말 이 결말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걸까?